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건물 완공 단계인 건축주에게 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입니다. 지상권은 타인 후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계약, 법률, 관습에 의해 성립합니다.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법제상 인정되는 제도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로 되어 있다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토지 이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된다면 건축비, 철거비용, 이미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의 이익손실 등 사회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 또는 관습법상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계약에 의하지 않고서도 성립하며 등기가 없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소가였다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김채무 씨는 자신의 토지 위에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의 규모, 종류가 예형상 예상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건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토지에 한인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5억 원의 건재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완공 단계에서 김 씨는 이 토지의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기에 이르렀고 건조당권자인 한일은행에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매수 씨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김채무 씨의 신축 건물 때문에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매수한 금액의 30%를 보태어 이 토지를 살 의향이 있는지 김채무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채무 씨는 완공 단계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인 자신에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여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이 토지를 비싼 가격에 살 이유가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채무 씨가 이 토지를 사지 않는다면 이 매수 씨는 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에서 토지 소유권자로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 매수 씨가 소유권자의 방해배제 청구권에 터잡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 데 대해 김채무 씨가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신축 건물이 완공된 단계에 있으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다거나 준공 승인 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김채무 씨는 경매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잃었고 이 매수 씨와 사이에 그 토지에 대한 전세권, 지상권, 임대차 등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 즉 점유 권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이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서 법정 지상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와는 달리 건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 하락을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한다면 저당권자에게는 불충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 이 매수시가 토지 이의 건물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단순히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는 이유로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재고가 매수인이 된 것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목적이 아닌 건축주에게 팔아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도 이 시의 건물 철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회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한일은행이 완공되면 20억 원 가치가 예상되는 신축 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5억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것은 토지 담보가치 하락을 충분히 검토 판단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결국 이 매수시는 김채무씨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적정한 가격에 토지의 매수 청구, 토지 임대료 상당의 지료 청구 또는 그 밖에 최단 존속기간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의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 등 김채무씨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토지 매수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법정 지상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김채무씨가 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토지 소유자인 이 씨로부터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